네, 암이 생기기 전에는 몸이 반드시 신호를 보내줍니다. 네, 갈등이 바로 모든 질병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아픈 분들,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고민과 걱정, 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있으십니다. 또 굉장히 불안하시고, 또 가족과의 갈등, 사회생활과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또 나 자신과의 갈등도 있죠. 이렇게 많은 갈등 속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갈등이 바로 스트레스와 연관지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갈등 상황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오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 기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전립선암이나 일방암이나 이제 암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든 인체는 이 암세포를 처리할 수 있는 면역 기전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되고,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이 암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갈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은요, 몸에서 이 세포들이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도록 막는 BAD라는 단백질이 세포 증식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기전으로 갈등이 원인이 되고, 또 이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지 않은 환경으로 가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해결이 되면 암도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독일의 한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리케 게르트 하머라는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약 2만 명의 암 환자들의 암 종양 상태를 CT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암 환자의 이 종양은요, 모습이 마치 이 물결 무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 동전을 강물에 딱 던졌을 때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원형의 파동이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면서 갈등이 점점 해결돼 가고 있는 환자들의 사진을 보면 이 물결무늬 이것이 사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갈등이 해결된 환자가 약 6,500명 중에서 6,000명 정도는 계속 생존을 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암이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암을 치료를 원한다면 그 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까지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암이 해결이 되고, 또 암 종양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면역 관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암이 생기기 전에는 몸이 반드시 신호를 보내줍니다. 암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고 하죠. 약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고, 그만큼 몸이 변화를 겪다가 암 종양이 생기는 건데요. 저는 이 신호를 보내줄 때 반건강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반건강 상태에서 다시 몸이 건강한 상태의 균형과 영양과 해독의 상태를, 질서를 잡게 되면 다시 암이 걸리지 않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보내주는 신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진통제를 사용해야만 멈춰지게 되는 두통을 겪고 있는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두통이 매일 있다. 잠깐씩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있고, 또 진통제를 먹어야만 두통이 사라진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암으로 갈 수 있는 몸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피를 꼭 마셔야만 안정이 되는 그런 피로감을 가진 상태입니다. 피로가 계속 누적되면 우리는 이것을 만성피로라고 하죠. 만성피로도 역시 몸에 독소가 쌓인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피로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각성하려고 커피를 마시거나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기도 하는데, 그냥 즐거워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이 피로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커피라면 이것 또한 암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과민 상태인데요. 흡연으로 반드시 눌러야만 안정이 되는 신경과민 상태. 이것도 역시 암이 보내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예민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흡연을 해야만 이것이 안정이 되고, 흡연을 의지해야만 상황이라면 상당히 내 의지로 자율적인 상태로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몸이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떠한 증상
때문에 계속 꾸준히 드시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이것 또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증상 완화제입니다. 절대 예방약이 아니고 또 치료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고통, 혈당이나 혈압이나 통증들을 일시적으로 약을 먹었을 때만 이 약효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을 매일 먹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미 인체는 내가 약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으니까 다 약을 먹는 거야, 당연한 거야. 이건 절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상태는 암으로 갈 수 있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약을 드시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약을 줄이는 방향, 또 약을 의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만들어야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늘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긴장을 풀고 웃으면서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면역 상태가 깨어지게 되고, 암 환자들은 대부분 이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된 상태,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아보도우르의 이 면역 법칙에 의하면 과립구가 증가한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이 또한 암에 걸릴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갈등입니다. 피하고 싶은 갈등, 너무 고통스러운 이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몸은 역시 스트레스로 인한 이 호르몬의 변화로 암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면역 체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이 갈등 상황도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만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내 마음은 편하지 않은데 늘 편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다닌다라면 내 자신의 현재 모습과 또 괜찮은 척을 하는 이 모습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또 인체는 면역의 질서가 깨지면서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역시 이 모습 또한 나 자신과의 갈등의 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8번째로는 나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고 느끼는 이 마음 상태, 이것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내 마음에서 굉장히 또 고통을 수반하고 있고 또 나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모습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마음의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상태, 늘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 확신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늘 남들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역시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균형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10번째는 늘 이 기력이 없는 상태, 몸에 기운이 없는 상태, 늘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기운이 늘 없는 상태에서 인체의 방향은요, 독소가 잘 해결되지 않고 또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암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몸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 또 마음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암이 보내주는 신호로서 반드시 이대로 오래가면 안 되겠다. 다시 내가 건강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겠다라는 방향으로 틀어준다라면 충분히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이 삶의 과정이니까요. 반드시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